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로부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는 전언을 들은 즉석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비핵화 사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즉시 이것은 사기극이다. 이대로 하면은 임진왜란 때 심유경, 명나라 특사 심유경이가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거짓 보고를 하면서 평화 협상을 이끌려고 하다가 자멸했던 그 꼴을 문재인 정권이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북 전문가 이동복 선생이었습니다. 이동복 선생이 최초로 비핵화의 사기극의 본질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1970년대부터 근 50년 동안 북한과 회담하고 그들을 상대하고 또 미국 사람들을 잘 알고 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런 직관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비핵화 사기극의 효과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들고 나온 게 종전선언, 일종의 종전선언 사기극입니다. 이 종전선언 사기극의 본질을 이동복 선생이 다시 규명한 글을 조갑제닷컴에 기고를 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과 종전 사기극. 비핵화 사기극에는 트럼프가 빠졌다가 이제 아차하고 한 발을 지금 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찰나에 다시 종전선언 사기극을 던져가지고 한 발을 빼려고 한 트럼프를 다시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남북한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드는데 워낙 트럼프가 이 변덕이 심하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종전선언은 왜 이게 사기극이냐 하는 것을 이동복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복 선생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파리 평화협정 타결, 그게 1973년입니다. 그 2년 뒤에 월남이 평화를 맞은 것이 아니라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타결이 45년이 지난 한반도에서 이 파리 평화협상의 망령이 종전선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초부터 김정은과 담합하여 발전시켜온 남북관계의 흐름이 바로 평화협정을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미끼로 삼는다는 미명하에 그와는 반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오직 미끼로 삼으면서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베트남식 사이비 평화협정을 재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정확한 개념 규정입니다. 평화협정을 거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미끼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미끼로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 경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야 되겠구만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미끼로 던져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미끼를 물면은 그 다음에는 당겨가지고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을 하도록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해체하고 종국적으로는 공산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게 다 대한민국 공산화, 북한 노동당 규약에 적혀 있는 한반도 전체의 주체 사상화로 가는 전략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을 이동복 선생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민족, 화해, 화합, 단결, 자주, 평화 등 민족 해방전쟁론 특유의 이념화된 의의들을 키워드로 그 문면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1973년의 파리 평화 협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단지 한국전쟁은 종결되었다는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럼 뭐냐? 김정은의 북한이 거론하는 종전선언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게 따로 들어간다 이거죠. 뭐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걸 또 명분으로 내걸면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요구 조건의 리스트가 꼬리표처럼 붙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해체 그리고 국군의 무력화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동복 선생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향후 남북 양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종전선언이 그 내용상으로는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요구를 담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의 내용이 뭐냐를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동복 선생은 종전선언의 내용은 이것이 될 것이다. 뭐냐? 첫째,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영구 중지겠죠. 이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해체, 주한미군 기지의 폐쇄,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파병 및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담게 될 것이거나 담으려 할 것이거나 아니면은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그 종전선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뭘 요구하게 되느냐? 국방정책은 오로지 수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세적 국방정책을 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전력 증강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세적 전략은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분리되어 먼저 거론될 경우에는 북한은 그 내용에다가 민족 자주, 평화, 화해, 화합, 단결 등 민족 해방전쟁론 특유의 의의들을 나열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반공 이념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일장 독재와 전근대적 봉건 세습 체제 및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적대적 태도는 계속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중에서 적대적인 것, 국가보안법 등을 폐기하게 할 것이고 공세적 대북 전략도 포기하게 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이렇게 가기 위한 미끼가 바로 종전선언이다 이겁니다. 종전선언의 내용을 알면은 차마 종전선언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종전선언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전선언이 뭘 의미하느냐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 선언할 바에야 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전쟁이 끝나집니까? 12월쯤 돼가지고 봄이 왔다고 선언하면 봄이 옵니까? 12월에 봄이 왔다고 선언하고 외투를 벗고 한대로 나가면은 봄이 옵니까? 아니면 얼어 죽습니까? 요새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소득을 증대시키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거꾸로가 맞죠. 성장 주도 소득이라고 해야죠. 성장이 많아지면 소득도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소득을 앞으로 가져와 가지고 소득을 높이면은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 이론이 아니라 소득 분배 이론인데 그것을 성장 이론으로 위장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 종전선언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가 온다가 아니라 평화가 와야 종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다 평화협정 맺은 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승패가 확 갈려가지고 항복 문서를 받은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서로 항복받고 한 거 아닙니다. 평화협정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승패가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무승부는 안 되죠. 어느 한쪽이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복 선생은 뭘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종전선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휴전협정이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에 가까운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에. 그러나 거기에서 매듭짓지 못한 중요한 몇 개가 있어요. 왜 전쟁을 일으켰으며 누가 일으켰으며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가 지고 국군포로 남겨놓은 국군포로 6만 명을 어떻게 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종전선언을 정말로 하겠다면은 평화협정과 분리해가지고 종전협정을 별도로 하겠다면은 그때 휴전협정에서 다루지 못하고 버려둔 문제,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전쟁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하자. 그 목적을 둔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구먼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 이미 그동안에 남북 간에 많은 선언이 있었어요. 7.4 공동서명,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에 6.15 선언, 2007년에 14선언, 판문점 선언 등등 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서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종전선언 여러 번 했습니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은 여러 번 했는데 지켜진 종전선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대 해용이 안 하겠다고 해놓고 북한이 계속 해왔어요. 이번에 종전선언 해본들 그와 같은 휴지 조가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종전선언을 해놓은 다음에는 이 종전선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마당에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느냐. 해구산 없애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과거 우리 정권 같으면 코웃음 쳤을 텐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아직까지는 속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종전선언 한다면서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만나서 근사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 한 달 전입니다. 아직도 그 미망에서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안심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 했으니까 요것 해달라는 청구서가 막 날라올 텐데 그걸 미국이 받을 수 있느냐? 미국 받으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죠. 한국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안 받을 수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이른바 민족 공조를 하면서 반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미로. 그러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죠.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쉽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바람직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의문인데 아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두고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합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무시해버리면은 더 이상 비핵화 협상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비핵화 협상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6월 10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원위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서 앞으로 핵 문제, 남북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 문제,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중국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이동복 선생이 딱 정리를 해준 대로 종전선언은 할 필요도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전쟁 책임 문제,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할 때, 평화협정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다 한 다음입니다. 할 때 그 평화협정 첫 문장에 한국전은 끝났다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의 일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 종결은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따로 한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한국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문장으로 담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김정은이가 파리 평화협정에서 월명이 재미를 보고 공산화에 성공했으니까 그 전략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